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최종 판결, 이제 잠시 뒤면 나옵니다. 네, 대법원 판단 잠시 뒤에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수 지사, 오늘 운명의 날입니다. 이제 잠시 뒤면 그 운명의 결정이 될 텐데요. 김경수 지사는 직접 오늘 참석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제 따로 일정들은 다 비운 상태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이제 재판이 계류가 되고 또 2심과 같은 결론이 또 상고심에서 나올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의 직무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고 또 다시 재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결과를 엄중하게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혐의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혐의가 불법 댓글 조작 관련된 혐의인데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죄명이 사실 이거 좀 깁니다. 컴퓨터 등 이용 업무 방해죄라고 하거든요. 소위 매크로라고 하죠. 이제 자동 입력 프로그램으로 계속 동일한 명령을 입력해가지고 자동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의 댓글들을 조작했다는 것이 혐의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의 그 주범인 A 씨 관련돼서 이제 이미 유죄가 확정이 됐던 사안입니다. 네. 그 주범이 이런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을 조작한 거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고 확정이 됐고요. 쟁점이 됐던 거는 이제 김경수 지사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가지고 그것들을 확인하고 내용을 받는지가 이제 쟁점이 됐던 사안인데 1심에서는 그리고 2심에서는 동일하게 이 킹크랩 시연을 김경수 지사가 받고 그래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소위 말해서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동일한 판단과 동일한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이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뒀는데 네. 크게 그러니까 두 가지 혐의인 거죠?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혐의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소위 말해서 샌다이 총영사를 이제 드루킹에 때 제안했던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공직선거법상 이해유도죄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공사의 직을 이제 제안해 가지고 일정한 부분에 선거에 있어 가지고 유리한 활동들을 하도록 하거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1심에서는 그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10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고 2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판단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던 거는 이 시점에 관한 부분인데요. 대선이 있었고요. 이 드루킹이 소위 말해서 킹크랩을 가지고 댓글 조작을 했던 것이 대선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 샌다이 총영사 제안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이 샌다이 총영사 제안을 대선에 따른 보상으로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었나 사후적으로 아니면은 이후에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할 것을 요구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대가로서 제시를 한 거에 대해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고요. 항소심의 경우에는 대선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지방선거랑은 관련이 없었던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그리고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인데 오늘 대법원 판단이 항소심과 똑같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달라지면 파기환송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을 하는 경우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파기환송하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항소심의 결론을 그대로 간다면 상고 기각 이렇게만 판단할 겁니다. 즉 2심의 판단이 다 정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상고를 인용하고 파기환송을 한다면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한다면은 어떤 부분 이제 유죄 부분, 무죄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두 가지 혐의 외에도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나머지 혐의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서 파기환송심의 결론이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가령 이제 1심, 2심에서 유죄로 선고했던 컴퓨터 등 장애 이용 업무방해죄 그 관련돼서 유죄를 다시 뒤집는 그 부분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취지로 판단을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무죄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할 경우에는 그런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유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경수 지사 대법 선고를 앞두고 휴가를 취소하고 오늘 출근을 했다고 하네요. 출근길에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서 출근했다. 담담히 결과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엄중한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보겠죠. 자, 그러면 좀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댓글 조작 혐의가 중요해 보이는데
이게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쟁점이 뭐가 있었던 건가요? 네, 일단은 이 킹크랩을 이용해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은 실체적인 진실로 인정이 돼서 대법원에서 그 징역 3년이 드루킹한테 선고가 되고 아마 이제 만기 출소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핵심 쟁점은 그러면 이 범죄에 가공을 했는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참여했는가가 이제 핵심인데요. 지금 이제 핵심되는 날짜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라는 김경수 지사가 이제 해당되는 이 드루킹 일당들의 사무실에 방문한 그 날짜에 핵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시에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시연을 제대로 받고 이해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격려를 하고 응원했다면은 이 내용들을 알면서도 공모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전혀 본 사실이 없고 모른다. 김경수 지사 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루킹 일당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댓글 조작하는 것까지는 김경수 지사가 모른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좀 어떻게 보면은 이례적이지만은 닭갈비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예. 당시에 이제 워낙 이 시점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방문한 시간과 떠난 시간 그리고 방문한 시간과 떠난 시각 사이에 식사를 한 내용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시연을 봤을 수도 있고 못 봤을 수도 있다라는 공방이 그 공판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근데 시연을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봤다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공모를 했다라고 봐서 해당되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날짜는 2016년 11월 9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맞습니다. 이 부분이고 네. 킹크랩 인지 여부가 이제 최대 쟁점인데 이 부분이 만약에 흔들리면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이 사실심과 상고심이 법률심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심, 2심까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원칙적으로 상고심에서는 법률적인 쟁점, 법리적인 쟁점만 보는데 네. 사실은 좀 중요 사건이나 형이 무겁거나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 채택이라든지 심리에 대한 심리 미진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한 번 더 바라보는 판단하는 경우들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가령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심리가 미진했다거나 혹은 그런 부분들을 이유로 파기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될 걸로 보이는데 다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 1심과 2심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일한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 이제 대법원에서 그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을 해가지고 파기를 하는 경우들은 확률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다. 1, 2심에서 같은 판단이 나왔던 게 업무방해 혐의 그렇습니다.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킹크랩 시연을 받고 이제 컴퓨터 이용 업무 방해를 했다라고 본 판단에 대해 가지고 그 실체적 진실로 인정된 사안을 대법원에서 다르게 볼 가능성이 일반적인 통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낮아 보인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쟁점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이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 여론 조작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현장이 있었느냐 이게 중대 쟁점으로 계속 얘기가 되어 왔는데 맞습니다.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닭갈비 먹었던 그 영수증 제출하면서 시간이 맞지 않는다 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앞서서 브리핑은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는 건지 킹크랩 시연은 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현장에 갔었고 거기서 브리핑은 봤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김 지사 측의 주장은 무슨 내용인가요? 가장 핵심적인 취지는 이제 이 킹크랩의 그 돌린 이 로그 기록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나와 있는데 적어도 그 시간에 스스로 직접 그거를 참관해서 봤다라는 것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본인 또한 그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검찰 측의 기소 내용은 그와 별개로 이 시간에도 이거를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이 시간 이 매크로가 작동한 시간 외에 그 전후의 맥락을 보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브리핑을 들었다면은 만약에 거기까지 방문을 해가지고 브리핑을 들었다면은 그 킹크랩에 대한 내용을 전혀 얘기를 안 듣고 닭갈비만 먹고 갔겠느냐라는 게 사실은 좀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브리핑 이후에 그 프로그램이 작동된 기록이 있고 그러면 브리핑만 듣고 실제로 작동되는 시연은 안 보고 갔다라는 게 오히려 경험칙상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이제 검찰 쪽의 주장이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재판부도 그런 부분을 판단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닭갈비가 처음에 뭐 쟁점이 됐었는데 닭갈비 자체보다도 이 전후의 시간으로 봤을 때 사실 뭐 CCTV로 그거를 봤다라는 녹화된 증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당시의 방문의 목적과 방문의 시간과 또 떠난 시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그 전후에 서로 주고받은 문자와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킹크랩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거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인가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재를 알고 있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당시에 확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인 거고요. 이제 쟁점이 킹크랩 시연을 받는가로 좀 좁혀졌지만은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사실은 킹크랩 시연을 받는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쟁점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직접적인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간접적인 쟁점의 법리적인 쟁점의 핵심은 직접 보지는 않았더라도 그 존재를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또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1심, 2심이 이 적어도 시연을 직접 보지는 않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넉넉하게 인정을 했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1심과 2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단을 한 거고 만약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오늘 대법원이 1, 2심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한다면 김경수 지사는 당장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상고 기각이라고 한다면은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확정이 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이제 바로 이제 일단 수감이 될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수감 날짜가 오늘 바로 되느냐. 보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법원에 선고가 되고 입감될 때까지 보통 하루 이틀 정도 말미를 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재수감이 될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형을 사셨던 부분들과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형기를 2년형 중에서 나머지 잔여형기를 채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형이 실효된 날로부터 실효된 때까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피선고권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5년 동안 제한이 됩니다. 예. 정확하게 말해서는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형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인 경우에는 5년 동안 이제 형이 실효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5년 동안 소위 피선고권이 박탈되는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는 큰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는 그 킹크랩 시연회가 열렸다는 그날 선풀운동에 대한 브리핑만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드루킹 김동원 씨가 선풀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 선풀운동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선풀도 어떻게 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공수사실의 핵심이라는 거는 악플을 달았냐 선풀을 달았냐 자체가 아니라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달았냐는 거거든요. 저희 죄명의 앞에 컴퓨터가 붙는다는 거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같이 뭐 팬클럽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선풀이 달자, 뭐 아니면 악플이 달자 이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와 다르게 그거를 인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마치 사람이 한 것처럼 마치 좋아요나 이런 것들 개수를 만들었다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동을 하는 것을 만들었다면은 단순하게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어떤 개인들 차원의 단체 차원의 선풀운동이었다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핵심적으로는 이런 조작 프로그램을 한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 내용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의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대법원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형 2년이 이제 확정이 됐고 공직선거법은 항소심과 같이 무죄 그리고 지금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다 이런 판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빠르게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이제 주문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항소심의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대법원 판단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컴퓨터 이용한 업무 방해와 관련돼서는 기존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또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는 결국 쟁점이 됐던 부분, 그러니까 샌다이 총영사직 제한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을 목표로 그것을 위해서 제한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아니고 지방선거랑 관련 없이 이제 그 전에 대선에 관해서 여러 가지 보상과 관계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런 판단의 이제 중요한 근거로 그 제한 당시 전후의 사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한 전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오사카 총영사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미 드루킹 일당들은 자신들이 대선에서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사카 총영사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들어주지 않다가 샌다이 총영사를 제안을 해서 향후 관계가 아니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허위범 특검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오늘 대법원 선고에 직접 참석을 했고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 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샌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 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정치계나 선거 관련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간 증거가 말하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지만 킹크랩 시인 장관 등 인터넷 댓글 순위 조작 관여 사실, 공직 제한 등 사실을 인정한 것은 기소된 범죄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그동안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고인에 대한 답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외부적으로는 험악하고 내부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 수행한 수사팀, 특히 수사기관 내에 24시간 증거를 찾아온 포렌식팀, 공판기간 내내 많은 디지털 증거를 모두 깊고 세밀하게 재검증, 재분석, 재해석해준 또 120만 개가 넘는 댓글을 모두 검토하여준 특별수사팀 등의 헌신과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검찰에 이관했던 사건을 포함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며 특별검사로서의 기본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의 발언 내용 들어봤습니다. 법원의 세밀한 심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판단한 거는 좀 아쉽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미를 축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국 이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네. 다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당연히 사건을 넘어서 진실을 발견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고 또 실망스럽습니다. 변호인으로서는 형사사법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된다는 원칙이 피고인이 누구든 절차가 어떻든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명을 과연 대법원이 다 했는가라는 데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또 우리 형사사법의 역사에도 어쩌면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아쉬운 판결입니다. 아쉽고 5점으로 남을까 염려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대법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당연히 사실관계는 당사자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기록이라고 하는
또는 법정 심리라고 하는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뭐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한 한계를 가진 판결이 사실관계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럼 이후에 재심과 같은 또 다른 법률 절차를 시작하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전혀 상의 드린 바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재심은 다 법률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 충족 여부 이런 것들은 뭐 김경수 지사님과 상의를 해서 검토는 해볼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에서 김 지사께 주장했던 게 받아들여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거법 위반 혐의. 그 특검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상고를 했고 저희는 그 부분 특검의 공소 사실은 굉장히 근거가 없다.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했던 무리한 기소이기도 하고 또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인식 없이 아주 협소한 형식 논리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 무죄 판단을 받았고 그 부분 판단이 뭐 변경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요? 그 지사님과 상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당장 판결의 효력에 따라서 밟아야 될 절차들이 있고요. 지사님이 아마 따로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경수 지사 측의 김성수 변호인의 발언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기대를 가졌지만 충족되지 못해 아쉽고 실망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특히 형사법에 오점이 남을 것이 염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한계를 가진 판결이 사실관계를 바꿀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킹크랩을 몰랐다,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김경수 지사 측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전혀 이제 사실에 맞는 것이고 이 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다르다, 시체적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소위 말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것에 대한 항의로 보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킹크랩 시연을 하는 거를 CCTV 영상으로 누군가 딱 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가지고 다른 경우에서 다른 가능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신에 가까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없는 상황인데 여러 재반 정황 증거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심과 2심이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그게 시정이 안 됐다라는 것들에 대한 항의, 어떻게 보면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 입장에 상당히 좀 안타깝고 뭔가 좀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판결에 대한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을 전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기사 회생일지 또 재수감일지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 일단 뭐 재수감 되는 단계로 가는 거죠? 네, 소위 말해서 상고 기각으로서 이제 형사 절차는 종결이 됐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이제 형의 집행만 문제가 남게 됩니다. 2년형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수감 기간 이외에 이제 재수감이 돼서 기존에 이제 77일을 복역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 77일을 제외한 남 한 22개월 정도를 다시 이제 복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재수감 절차는 이제 뭐 근시일 내에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며칠 여유를 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막 3, 4일씩 주지는 않고요. 뭐 하루 이틀 정도 신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주는 그런 기간들을 일반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허익범 특검의 발언을 듣다가 저희가 김성수 변호인의 그 발언을 듣느라고 얘기를 마무리 못했는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의미를 축소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위 말해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해서는 실체적 진실에 관한 영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하는 판단이 있고 그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의 부분이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검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거죠. 샌다이 총영사직을 드루킹 일당할 때 제안했다라는 것 자체는 인정이 됐고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하는데 이거를 소위 말해서 시점과 배경을 전후해 가지고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후에 있는 지방선거랑은 무관하게
그 전에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했다라는 법원의 법리적 해석 부분이 결국 이 의미에 대해 가지고 특검이 원래 바라본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점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축소한 것이다라는 유감을 표명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에는 당시에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은 오사카 총영사직 제안이 거절이 되고 이미 그 단계쯤에 이르러서는 이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무마 형태로서 제한됐다라는 거에 대한 예. 정황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이 기소한 내용처럼 이후의 지방선거에서도 이 샌다이 총영사직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드루킹 일당들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뭐 김경수 지사에게도 운명의 날이었지만 허익범 특검 입장에서도 또 운명의 날이 된 거고 오늘 대법원 그 판단을 받고 나서 허익범 특검이 가장 강조했던 말이 사조직을 이용한 인터넷 여론 조작에 대한 법원의 단죄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이제 오늘 이제 강조했던 게 김경수 지사 자체가 아니라 이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허익범 특검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렇게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역으로 말하면은 이제 유무형의 이런 형태의 선거 개입이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예.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기술적으로 여론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실제로 그 기술이 적용돼서 했다라는 것, 그 매크로 프로그램이 이용됐다는 것 자체는 이미 다 인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인들로서는 앞으로의 선거 과정에서 이것을 활용하거나 이용해서 할 만한 유인을 굉장히 느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그 유인을 느끼고 그 유인의 덕분에 이제 덕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유무형의 결과를 통해 가지고 선거에서 지든 이기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결국 사법적인 판단을 사후적으로도 받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자신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걸로 보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메시지라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예. 이제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불법 프로그램 혹은 사조직을 동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처벌이 꼭 따라오게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 발언 중에 재심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법률 요건이 있기 때문에 김 지사와 상의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네, 아마 바로 재심 청구를 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재심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사심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3심 이후의 사심은 아니기 때문에 예.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로 인정했던 증언이라든지 물증이 조작이 되거나 혹은 자백이 소위 말해서 고문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판단, 별도의 형사적인 사법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재심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은 지금 나온 진술과 증거들에 대해 가지고 완전히 이것이 허위고 날조고 조작되었다는 것들이 별도의 재판으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재심을 청구가 예. 가능하다. 그것을 이제 요건이 엄격하다 하기 때문에 아직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변호인 측에서 이제 재심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 김경수 지사 입장이 이제 잠시 뒤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입장이 나오는 대로 이제 속보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김경수 지사 측 입장에서는 오늘 그래도 반전을 기대하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그렇습니다.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일까요? 네, 한마디로 이제 아까 그 변호인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킹크랩 시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반 간접 사실들, 간접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인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신이 진짜 몰랐다는 부분들을 뭐 스스로 아까 변호인도 얘기하셨지만은 예. 본인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그 실체관계,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안 받아들여진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안 그래도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도 절반의 진실만 인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유죄 선고가 나왔지만은 그 유죄 선고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해명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앞서 2심 선고 직후에 김경수 지사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도 그 주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그
킹크랩이나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정황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소위 말해서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당시 이 산채라고 불리는 드루킹 이제 일당들의 사무실을 방문했던 내용도 있고요. 그 이후에 전후해 가지고 기사가 올 때마다 그 기사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김경수 지사 측에 계속 보내주고 그때 텔레그램 메시지였었나요? 그렇죠.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내주고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약간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특검과 이제 그리고 결국 이 김경수 지사 측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큰 규모의 선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정 조직이나 일정한 단체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메시지이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하라는 취지를 인정하면서 용인하고 지지했던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김경수 지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특검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런 댓글이라든지 여론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지지자들이 하는 노력을 넘어서가지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조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특히나 말씀하신 11월 9일인가요? 그 날짜에 방문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판부로서는 이제 사법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특검이 주장한 것처럼 이런 내용들까지 알고 인지하고 그것을 계속 격려하고 지지해줬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보면은 킹크랩을 인지했다는 근거로 이제 판단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드루킹 김동원 씨랑 김경수 지사는 뭐 법적으로는 무슨 관계라고 표현이 되는 건가요? 네, 공범 관계라고 보면 될 걸로 보이고요. 드루킹은 이제 이미 확정이 되고 또 형을 살고 나왔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이것을 주도하고 했다라면은 김경수 지사는 이 공범에 가공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자신도 참여해가지고 이런 범죄의 공범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이유로 이번에 선고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컴퓨터 등 이용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업무를 방해하는 이 범죄 자체가 실형이 이렇게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이렇게 막 실형이 바로 선고돼서 구속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항소심이 이제 양형 이유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나타났던 것처럼 일반적인 소위 말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이랑 소위 말해서 학생들이 이 수강 신청할 때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하거든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 컴퓨터 이용한 업무 방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이것이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이것이 미치는 공직선거에 있어서의 또 여론의 형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가지고 항소심에서도 양형을 굉장히 높게 판단을 해서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고가 나오기 전에 또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정황이다 라면서 또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김경수 지사가 그 김동원 씨 측에 기사 링크를 보내면 김동원 씨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실행한 정황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특검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겠죠. 그런데 김경수 지사 측은 이게 선풀을 다는 뭐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주장이었던 건가요? 네,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바로 그 증거가 이 컴퓨터 이용 업무 방해 여러 배경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사후적으로 이런 기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라는 것들을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사를 소위 말해서 제공하고 기사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처리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일반적인 그 개인으로서의 지지 수준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 보겠다라는 것으로 보고하고 그것을 용인했다라고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워낙에 정치적인 파장도 큰 대법원의 선고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입장도 주목이 됐는데 민주당의 입장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경남도의 도정 공백과 그리고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의 이소영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김경수 지사의 상고심 판결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다. 이른바 뭐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지사 오늘 대법원 선고에 따라서 정치판에도 상당한 파장이 또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정치권 또 속보가 들어왔네요. 국민의힘 입장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정치 공작의 실체를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국민의힘 전주의 원내 대변인의 논평인데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은 여론 조작으로 국민의 뜻을 왜곡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국민의 귀를 막고 눈을 가려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는 뭐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행위다라고 이제 강조했는데요. 여야 반응이 이제 예상대로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이제 잠시 뒤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 화면 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오늘 출근을 해서 도청에서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유죄가 확정된 뒤에 도청을 나서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지금 담담한 표정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저에게 맡겼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저희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넘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께 특히 지난 3년 동안 도정을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법인들에게 더 하고 싶은 말씀은 좀 없으신가요? 네,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말씀은 제가 글을 올리거나 그렇게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에! 네. 좀 열어주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김경수 지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이제 진행할 길이 없어졌지만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 결백과 진실을 밝힐 노력은 멈추지만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하지만 나는 결백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법원이 인정한 거는 어떤 사법적인 판단이지 그것이 자신이 경험한 시체적 진실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이제 사법적인 구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회고록이라든지 자신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경험했던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을 언젠가는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일단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재심이라든지 이런 어떤 형사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거나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긴 여정이었는데요. 오늘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왔고요. 오늘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선고의 의미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